어머니,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구나. 25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들려온 달콤하지만 독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나타난 옛 친구 차유리의 비웃음 섞인 인사말이었죠. 가난했던 학창 시절을 조롱하며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비꼬는 그녀의 말에 이수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격려 소리와 함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수진의 숨겨진 정체는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한 날, 해군본부 작전사령부 김수진 제독의 집무실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해군 중장의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은 채로 책상에 앉아있던 수진은 잠시 업무를 멈추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25주년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교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던 가난했던 학창시절, 점심 도시락 대신 빵 한 개로 끼니를 때웠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차유리와 그 무리들이 보내던 시선과 비웃음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박민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죠. 해군 대학에서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아내의 복잡한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동창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만에 마주할 옛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 씨, 제가 굳이 가야 할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그때의 가난한 아이로만 볼 텐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김수진이잖아요. 해군 본부를 이끄는 중장이기 전에 무엇보다 당신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남편의 격려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동창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진은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 점검을 했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수진은 남편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예전처럼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차에 오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동창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수진의 머릿속에는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낡은 교복,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마련하던 시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까지. 특히 차유리와 그 무리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어요.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해요. 동창회장 문 앞에서 수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수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곧게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주눅들지 않을 만큼 강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선 수진을 향해 동창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장신구로 치장한 여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검은 블라우스는 오히려 세련된 품격을 풍겼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시계를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가죽 시계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착용한 화려한 명품 시계와는 달랐죠. 어머,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차유리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품정하는 맹수처럼 수진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수지는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었지만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어요. 유리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요. 차유리 뒤로는 화려한 주얼리를 한 다른 동창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지는 그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선에 상처받기에는 그녀가 너무나 단단해졌으니까요. 동창회장 한쪽에서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떠드는 무리가 보였어요. 그중 몇몇은 수진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묘한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죠. 걸음걸이 하나에도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아, 요즘 뭐하고 지내요? 아직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정미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나이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불행한 일인 양 말하는 억양이었죠. 응,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러자 정미란이 남편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니 남편이 어지간히 힘들게 하나 봐요. 그렇죠. 그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정미란의 남편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오래전에 일 그만뒀어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게 해주는 게 남편 역할 아니겠습니까? 수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휘둘리기에는 그녀가 너무 많은 시련을 경험했으니까요. 제 경우는 좀 달라요. 일이 제 삶의 일부라서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정미란의 남편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수지는 한적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 가까운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 아직도 저렇게 사나 봐. 옷도 그렇고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 다닌대. 정말 변한 게 없네? 수진의 귀에 차유리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팠지만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25년 전과 달리 이제 그녀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남편도 없는 것 같던데? 아니면 있어도 별 볼 일 없나 보지. 우리 남편들처럼 능력 있으면 진작 일 그만두게 했을 텐데. 다른 동창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가난했던 그 시절의 불쌍한 아이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여자의 성공이란 얼마나 잘나가는 남편을 만나느냐에 달린 것이었죠.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자 김수진, 넌 이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수진이 그러고 보니 뭐하고 사는지 말 안 했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박소희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해군대학에서 군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에 박소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더 화려한 직업을 기대했던 모양이었죠. 아, 그럼 교수네요. 그럼 왜 당신은 아직도 일해요? 남편이 교수면 꽤 괜찮게 벌 텐데요. 그 말에 또다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동창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도 그랬어요. 화려한 시계와 고급 정장으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바빴죠. 특히 동창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옷차림 봤어요. 저런 수수한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돈을 안 벌어다 주는지 알 수 있죠. 맞아요. 그 시계도 몇 년째 같은 거 차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해군대학 교수라며 돈 많이 못 벌겠네요. 그래서 저러고 다니나 봐요. 수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 해군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강철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아픔을 견딜 줄 아는 강인함이 있었을 뿐이죠. 역시 이곳에 올 필요 없었어.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으니까요. 동창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회장 한쪽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수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정미란의 남편이 다가와 그녀 옆자리에 앉았죠. 그의 입에서 진동하는 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맞죠? 아내가 학창시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롱이 서려 있었어요. 수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 뿐이었죠.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훈련 중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했어요. 당신의 기준으로 제가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가슴속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때 주변 테이블에서 동창들이 옛날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수진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죠. 그들은 수진의 가난했던 과거와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냈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상을 받았을 때조차 비웃었던 기억들을 들추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박소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어요. 우리 얘기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 말이야. 당신 점심 도시락도 없어서 매일 빵 하나로 때우던 거. 그거 다들 기억나는데요. 동창회장의 묘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워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까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박소희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빵 하나로 점심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난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저는 그때도 제 꿈을 향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장의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당당함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차유리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아이 수진아, 우리가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하지만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도 여러분이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걸 보니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그 순간 정미란의 남편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났어요. 듣자 하니 수진 씨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사람답게 산다는 건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동창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수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성장이란 게 꼭 외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단단함, 타인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미란의 남편은 몰아받아치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내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어딘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죠. 저는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수진의 당당함 앞에 그들의 조롱은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자존감은 그 어떤 말로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 단단했으니까요. 수지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 박민호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있을 필요 없어요. 피곤하면 일찍 들어와도 돼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곧 끝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고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자리를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죠. 동창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찰나 동창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잠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편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동창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 명의 남성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동창들의 남편들이었어요. 뒤늦게 사진 촬영을 위해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그중 4명의 남성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정장의 각 잡힌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과 확연히 구분됐죠. 수지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4남자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남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진을 한눈에 알아본 듯했어요. 차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남편을 소개했어요. 여기야 여보. 우리 테이블이야. 하지만 차유리의 남편은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의 손이 이마를 향해 올라갔어요. 완벽한 경례였죠. 해군 중장 김수진 사령관님 충성. 그의 목소리는 동창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뒤이어 나머지 3명의 남성도 같은 자세를 취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군 준장 이광수입니다. 차유리의 남편이 수진에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수진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해군본부 출신 이광수 준장. 그녀의 부하였던 장교였죠.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어요.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강철 같은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해군본부 작전사령부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표정이었죠. 그 순간 동창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수진과 4명의 남성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특히 방금 전까지 수진을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차유리는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중장이라고요? 박소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와 지금 눈앞에 당당한 군 장성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어요. 이어서 다른 남성도 수진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해군 준장 강태민입니다. 사령관님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미라는 입을 약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3번째,
네 번째 남성도 차례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군 준장 박성호입니다. 해군 대령 김정호입니다. 사령관님, 해군본부에서 많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경례에 가볍게 답례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그녀가 해군본부 작전사령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의 존재감은 동창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장의 가운데에서 해군 장교들의 경례는 마치 시간을 멈추게 한 듯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해군 중장 김수진 사령관님 충성. 그 소리가 동창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놀라서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어요. 동창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경례에 답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진 위엄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장님들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는 부대가 아니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4명의 준장들은 경례를 마치고 자세를 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공손했어요. 차유리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정말 당신 상관이에요? 이광수는 여전히 수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해군본부 작전사령관이시고 대한민국 해군 중장이셔요. 나보다 2계급이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 말에 차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수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공포가 밀려왔어요. 동창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했고 심지어 한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거의 고개 숙이다시피 했습니다. 정미랑과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박소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겨우 속삭였습니다. 맙소사,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동창회장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숨소리마저 죽인 듯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수진의 당당한 자태는 더욱 빛났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준장들에게 다가갔어요. 준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동창회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네요. 이광수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식적이었어요. 사령관님, 저희는 아내들의 동창회라 사진 촬영 때만 참석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유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공손하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그 대상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옛 친구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 동안 4명의 준장들은 계속해서 수진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진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한때 가난하고 조용했던 소녀가 이제는 그들의 남편들조차 경외하는 군 장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수진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동창회는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진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그녀를 지나치고 더 성공한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을 사람들이었죠. 수진아, 정말 대단해요. 우린 전혀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당신이었다니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한번 만나요. 연이은 찬사와 친밀함을 가장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적당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었길 바라요. 수진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차유리였습니다. 수진아, 잠깐만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차유리의 얼굴은 평소의 교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동창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어요. 차유리는 무언가 말하려다 여러 번 머뭇거렸습니다. 수진 중장님. 차유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수진아 대신 중장님이라고 부른 것이 무척 어색하게 들렸어요. 여전히 수진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남편한테는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친구라고만 해줘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차유리는 남편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학창시절에 수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유리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넌 늘 당당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무시해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죠. 그게 얼마나 멋진 용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수진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차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냉소도 없었어요. 수진은 차유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호텔을 돌아보았어요. 오랫동안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그 교실에서 빵 한 개로 점심을 때우던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해군을 이끄는 중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높은 지위에 오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의 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기른 것이었죠. 수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은 수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셨나요? 아니면 동창회에서 보인 그녀의 대응 방식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